알고리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뭐 운영에서 나왔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근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훈민정음 님이 6시 53분 기준으로 83만 8,031명의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사이에 또 데이진 님이 하나를 주셨는데 83만 8,380명이라고 1분당 한 80명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직접 청원 동의 완료를 했다고 직접 인증해 주신 분은 83만 7,902번째로 민호기님께서 내가 동의했다라고 댓글창에 남겨주셨습니다. 방송에 또 협조를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거 정말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늘어나는 추세가 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 한 90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전 민심에 불이 붙었다고 보고 예. 국민들께서 지금 마음에 예. 그 이 현 정권에 대한 뭐 실망을 넘어서 이제 분노 내지는 퇴출을 명하는 이런 의사 표시가 예. 저는 무섭게 정말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까 그 국회 그 이습기 저습기를 하신 거는 이제 사실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현재 이런 탄핵 청원 동의는 별개로 또 지금 범야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도 별개로 본인들이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든 게 이번에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대요. 기사는 보셨겠습니다만 네. 정무장관직은 정무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MB 시절 이후에 이재호 정무장관, 특임장관 그 이후에 새로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무장관의 역할은 용산과 여의도의 어떤 가교 역할이잖아요.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장관을 또 만들어요. 이게 굳이 필요한 자리일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앞서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자리일까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를 보면 예. 정말 너무나도 좀 사사로운 국정 운영이라는 인식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정무수석실에 인사를 하면서 그 낙선자들 있잖아요. 다 비서관으로 갖다 앉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정무장관직을 만든다라는 것이 예. 뭔가 그 낙선한 사람들 일자리를 더 챙겨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네. 세력화를 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 정무장관도 필요하면 만들죠. 못 만드는 게 왜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조직법 개편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무장관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정무장관이 요리를 합니까? 정무장관이 무슨 뭐 머리를 깎아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정무장관은 정무라고 하는 국회와의 소통, 정치를 복원하면서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과거에 이재호 장관이 했던 특임장관, 예. 이 정무장관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패배 이후에 이제부터 정치하겠다. 이것조차도 얼마나 기가 막힌 해괴한 설명입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2년 동안은 정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는 거죠. 그 반성문 쓰셔야죠. 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정치를 하겠다. 저도 뭐 기대도 없었지만은 지난 2달을 살펴보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없거든요. 아니 정치를 안 하는데 정무장관을 왜 만드냐고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무수석실도 부족하지 않다. 근데 정치를 안 하면서 정무수석실 안에도 비서관 자리 다 만들고 예. 또 정무장관 만들고 예. 정치를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정무장관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까요? 일자리 창출이죠. 공공일자리 창출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괘씸한 거고 예, 예. 정말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면서 정무장관직을 만들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엉뚱한 짓만 하니까 그럴 거면 내려와라. 예. 근데 안 내려오니까 그럼 심리적 탄핵이라는 의사표시로서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지금도 대기자가 많으실걸요? 그렇죠. 이런 꼴 때문에 더 대기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하하 참. 이거는 이제 그 운영위의 상황과는 별개로 오늘 속보로 떴던 뉴스였고 정무장관직 신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뭔가 재활용센터 비슷하게 인력시장. 그렇죠. 네. 인력시장도 아니고. 아니 근데 앵커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면 대통령 월급을 깎는 건 없습니까? 일을 안 하는데 왜 돈을 둬야 되죠?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정치 안 할 거면은 예. 그 연봉이 2억 6천으로 알고 있어요. 예. 공무원 중에 제일 높습니다. 고액 연봉이에요. 예. 정치 안 하고 대통령직 똑바로 안 하고 술만 먹고 이렇게 할 거면은 대통령도 월급 깎죠 뭐 이렇게 될 거면은 그 돈으로 정무장관 주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월급 다 받고 뇌물 명품백도 받고 예. 그리고 정무장관직도 만들어서 또 자리도 만들어주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국정 운영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명품백이요. 오늘 받았잖아요. 받았죠. 근데 네. 운영위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아마 오시는 길이 바쁘셔가지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디올백이 잘 포장돼서 대통령실에 있답니다. 잘 보관돼 있답니다. 뇌물을 왜 보관하죠 대통령실이? 뇌물인데. 아, 옛날에 그 YS 대통령 차남은 네. 돈 받고 네. 그 공직 알선해줘가지고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았거든요. 예. 근데 왜 김현철은 알선수재인데 김건희는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대통령의 친인척 가족들이 알선수재를 비롯해서 뭐 뇌물이나 특히 박근혜 최순실은 가족도 아니에요. 예. 그냥 친한 언니 동생 사이인데도 경제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예. 처벌받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판례 아닙니까? 예. 근데 김건희 여사만 뇌물이 안 됩니까? 김건희 여사만 알선수재가 성립 안 됩니까? 예.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음. 근데 왜 대통령실이 뇌물을 왜 보관합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그래서 저게 실제 나온 창의적인 해명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에 보관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법에 대한 그 적용 부분이 나오니까 요건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요 대목은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 중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 아,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물로. 어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관리법이 우선 적용되고 공직자윤리법은 이제 후순위이기 때문에 법 저촉 안 된다. 요게 이제 창의적인 정진석 실장의 설명입니다. 그럼 요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 전 뇌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히고요. 네. 대통령 기록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되거든요. 그 요건에 그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직무수행을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지하에서 합니까? 거기서 직무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 추리닝 입고 직무합니까? 예. 가래 뱉으면서 직무합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럼 같은 논리로 책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거 그럼 중요합니다. 책도 대통령 기록물인데 왜 보관 안 하고 그건 재활용 센터에 진짜 버렸습니까? 그렇죠. 그거 권성희 변호사가 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양해해서 보더라도 누구든지 훼손하면 징역 7년 이하로 처벌받거든요. 그 왜 이거는 수사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뇌물을 뇌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꼬이듯이 이것도 논리가 완전히 지금 꼬여버려가지고 이도 가도 문제, 절로 가도 문제가 돼버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국가기관이 권익위까지 동원이 되는 이런 현실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너무 한심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검찰은 마지막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도 두 손 놓고 몇 달째 시간만 호송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 자체가 이런 정치적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현실을 지금 더 초래한 거거든요. 그게 저는 최소한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저분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예. 저랑 같은 법을 배웠고 심지어 예. 저분은 검사로 30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 뇌물로 처벌했을 거거든요. 근데 왜 본인에 대해서만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둔갑이 됩니까? 그럼 설명하세요. 왜 추리닝 입고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시는지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도 또 아까 이제 언급해 주신 거에 잠깐 첨언하자면 최재형 목사가 뚜껑 열리네.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어서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라는 논리였잖아요. 권익위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나가는 장면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한 두어 명이 신라 듀티프리라는 종이백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국적이 우린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신분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인가요?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도가 25%, 24%가 나오면 그중에 가장 잘한다라고 대통령을 평가하는 1등이 외교인데 온갖 외교 행위를 통해 국가 정상으로부터 받았던 선물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서 차곡차곡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디올백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그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니까 정당화된다라는 거는 논리가 말이 안 맞고요. 외국인도 뇌물 주면 처벌합니다. 예. 그거는 논리가 안 맞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최재형 목사가 그래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뭐 외교부 장관이에요? 뭐예요 그분이? 이중 국적의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예. 뭐 무슨 어느 나라를 대표하냐고요? 그 미국 시민인데 예. 뭐 미국의 국무부 차관입니까? 뭐 최소한의 무슨 공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뭐가 있어야죠. 가보니까 통일 TV 얘기하더만요. 예. 뭐 국립묘지 안장 얘기하더만요. 예. 청탁하러 가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 그게 미국 시민권자든 뭐든지 간에 뇌물은 뇌물인 거고 순리대로 풀면 되는데 예. 갑자기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하다 보니까 최지영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무슨 정상급 예. 갑자기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이 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가기관의 유권 해석이라는 법 해석, 특히 대통령실이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 담당자들이 이런 하찮은 수준의 정말 국민들이 들으면은 정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의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자 그리고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라는 자 때문에 이 나라가 예. 이렇게까지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저는 너무나도 비애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리고 가뜩이나 같은 법률가로서 예. 법이라는 수단을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저렇게 악용하는 전형적인 법꾸라지거든요. 정말 법률가로서 법조 선배라고도 하지 마세요. 선배 대접하기도 싫으니까 어떻게 법을 자기의 범죄를 감추는 데 씁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특히나 검찰총장을 지냈고 법을 배웠다라는 자가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들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저는 이 사안 명명백백하게 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